사례별 Q&A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본문의 규정을 보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반드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어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미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별 Q&A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처음 상가를 임차할 때에는 그 상가 일대가 황무지와 다름이 없어서 권리금도 없이 임차를 하여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임차인의 노력으로 손님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일대 상가가 다 같이 발전한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정의부터가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어떤 무형적 재산적 가치가 증가됐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겁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권리금 계약이나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결국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내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거죠. 따라서 전 시간에 살펴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고 또한 여기에 임대인의 정당하지 아니한 방해 행위가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별 Q&A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임대차 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규정을 보면 임차인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에 대한 조항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현재 법률 규정상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요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2018년 10월 16일 이전 개정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현재 개정된 법률의 모습과 같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권에 따른 총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만약 임대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총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선 경우에는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기간과 관련 없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던 가운데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과 관련 없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 사례별 Q&A 네 번째 사례입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되기 전에 법의 사각지대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보였던 횡포 중에 하나였는데요. 임대인, 즉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건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보아야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사례별 Q&A 마지막 5번째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권리금을 포기하겠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권리금 포기 약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의 규정을 보면 강행 규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즉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권리금 포기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서 무효이기 때문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따라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과 그에 따른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것이 상인들 간에 주고받는 유형 또는 무형적 가치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증금보다 더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권리금에 관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생되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미연에 그러한 분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챙기는 자세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권리금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내용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이룬 영업적 산물인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